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신월시형 아파트가 최고 21층 높이 3,147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양천구는 12일 구청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신월시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계획안에 따르면 신월시형 아파트는 기존 12층 2,256세대에서 최고 21층 3,147세대로 재건축됩니다. 또 온수공원과 한울글린공원, 오솔길 실버공원을 하나로 연결해 2.3km의 공원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양천구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 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은평구 대조동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주거지역인데요. 이번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 확정되면서 향후 이 지역 일대에는 공동주택 1,363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인접한 대조 제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과 연계해 해당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느덧 계절은 늦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을 수놓았던 단풍도 이제는 색깔이 바래 하나둘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의 끝자락 만추의 여유를 김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난주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한 놀이공원.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은 단풍나무들이 가을의 풍경을 수놓습니다. 형형색색의 고운 단풍은 가을이 절정에 왔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 붉게 물들었던 단풍은 어느새 짙은 갈색 빛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사이 갑작스런 추위에 낙엽은 하나둘 떨어지고 계절은 어느새 늦가을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녹색 빛을 자랑하던 메타세콰이아도 황금 빛으로 변해 가을이 지나감을 알립니다. 호숫가 둘레길은 만추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며 늦가을 정취에 푹 빠져봅니다. 가까이 살면서 해마다 생각날 때 가을이면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요. 딴 데에 비해서 이 수종도 잘 어우러져 있고 다양해요. 올 때마다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원 한편에 마련된 장미 정원도 가을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지난 여름 피었던 수만 송이 장미는 하나둘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카메라 세례를 받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도 늦가을 장미 향기에 푹 빠집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은 가을 햇살을 받으며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둘 떨어진 은행나무 잎으로 도로는 황금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합니다. 놀이공원을 찾은 가족과 친구, 연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단풍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좀 시간 지나니까 이게 단풍도 들고 해서 기분도 많이 전환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단풍 보러 온 거 처음인데 가족들이랑 와서 되게 좋아해요.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늦게 핀 단풍. 하지만 어느새 겨울이 문턱에 다가오면서 절정을 즐길 새도 없이 아쉬운 작별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2024년 10대 정책 선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은평구는 올 한 해 동안 시행된 주요 정책 중 구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구정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우수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투표 대상은 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지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1인 가구 안전 돌봄 서비스, 은평 1동 1대학,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등 20개 정책입니다. 투표는 은평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시된 20개 사업 중 5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로 참여하거나 은평구청을 방문해 직접 투표하면 됩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대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위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여주시와 양평구는 인접해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인적 구성이나 생활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평구는 고령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여주시는 젊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상황을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와 양평군의 인구는 각각 11만여 명과 10만 5천여 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여주시는 큰 변화가 없는 11만 4,800여 명이지만 양평군은 12만 7천여 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여주시가 여전히 인구 정체인 반면 양평군은 2만 명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양평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대입니다. 퇴직 이후 귀농귀촌 지역으로 양평군을 선택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양평군은 지역별로 양평살이 설명회를 열 정도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평에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사 왔는데 양평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았다라는 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퇴직자나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증가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원 생활을 목표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 이제 서울을 나가기 편한 교통을 먼저 중요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반면 여주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지역임에도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주시는 산업단지 14곳을 비롯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역세권 조성과 맞물려서 출산 가능한 세대의 전입을 위해 의료나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서 인구 늘리면은 태어난 아기 수가 우리가 1년에 100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 450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많으면은 어쨌든 태어나는 아기 수가 늘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방향성에 동참해서 장학금 확대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여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날 응답에 앉아있는 거나 이런 거나 보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 활성화시키지 말고 결실을 최대한 줄여서 청소년애들 같은 분들한테 그 장학금을 제도로 하면은 우리 같은 70대 된 사람도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고 시군의 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도 이를 반영해야만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합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였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고려해 감면 비율을 50%에서 20%까지 해마다 10%씩 축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제도도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등 화물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쪽반촌 등 위기 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 7천여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했습니다. 상세 주소 부여는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 지원 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 주소 부여를 추진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는데요. 합동점검반은 가설 구조물의 안전과 화재 등 현장 취약시설, 그리고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 확보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11일 올해 4월부터 직영 중인 평화누리 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4년 공공우수야영장 공모에서 가족 친화 분야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누리 캠핑장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과 가족 참여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고 파주 지역 주민과 함께 DMZ 팜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펼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